한국 시간 기준 오늘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미국 하원에서 클래리티법 공청회를 드디어 엽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하원은 이미 1년 전에 294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법이죠. 이 자기 손으로 끝낸 법안을 놓고 워싱턴 의사당도 그리고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워싱턴 의사당도 아닌 뉴욕 월가 한복판에서 통과 딱 1년이 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시 마이크를 켤 예정입니다. 이 공청회라는 건요, 원래 법을 만들기 전에 열고 있는 절차인 건데 이건 원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예요. 게다가 이 거꾸로 된 공청회를 앞두고 의회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그 다음 기회는 2030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이상한 공청회의 수수께끼 두 가지를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고 왜 하필 그 건물인지, 이 두 가지를 풀고 나시면은 앞으로 3주일 동안 XRP 홀더가 정확히 뭘 지켜보셔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지금 이 판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지부터 짚어보셔야 되겠죠.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코인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정하는 법인데요. 지난 5월달 이 상원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었고요. 지금은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상원 본회의가 60표가 필요한 문턱인데 아직까지도 표가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이 상원의 두 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치게 된 병합안이 드디어 공개될 예정인데요. 문서가 70쪽 넘게 두꺼워졌는데 정작 민주당이 표의 조건으로 걸어온 윤리 조항이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머피, 바놀렌, 머클리 이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곧바로 공개 반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한은 언제까지냐? 이 8월 초면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표는 모자라고 달력은 3주밖에 남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뉴스고, 근데 바로 이 타이밍에 정작 급할 게 없어 보이는 하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혀있는 건 미국 상원입니다. 하원은 작년 7월달에 이미 그 숙제를 끝냈어요. 근데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서 그것도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청회가 무엇이냐? 법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랑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낸 쪽이 왜 다시 성명회를 열까요? 장소도 이상합니다. 하원 공청회는 보통 워싱턴 의사당 안에 회의실에서 열리는데 이번엔 뉴욕에서 열려요. 하원이 의사당 밖으로 나가서 여는 이른바 현장 공청회라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라고 외신이 짚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하원 통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고요. 저는 이번에 개최 장소를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이쪽으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하원 공식 문서 저장소에서 개최 공지를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장소가 뉴욕 파인가 15번지 페더럴홀 국립기념관입니다. 이름이 다소 낯설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 1789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의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곳도 바로 여기고요. 권리장전이 발의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의회가 태어난 집인 건데 지금 서 있는 건물은 1842년 이때 다시 지어진 거겠지만요. 자리는 그대로 그 자리고 이 건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세계 금융의 심장을 마주보고 법을 통과시킨 지 딱 1년 되는 날 무대를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청회 제목도 의미심장해요. 클래리티법이 혁신을 어떻게 여는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이 제목에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는 뭘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이 법안을 옹호하고 업계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설계된 자리다. 이렇게 외신이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쏘는 무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대라는 건 반드시 관객이 있다는 뜻이죠. 이 메시지의 수신인이 누굴까요?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층이 열립니다. 1차 수신인은 당연히 상원입니다. 표결을 미루고 있는 상원의원들 들으려고 여는 무대죠. 근데 여기에 덜 알려진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상원 60표만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상원이 내용을 고쳐가지고 통과시키면은 그 고쳐진 법안을 하원이 다시 통과시켜야 대통령 책상으로 가죠. 양쪽 안을 하나로 맞추는 이 조율 작업이 보통 몇 주씩 걸리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하원 측에서 이 구간을 미리 치워버렸습니다. 하원의 농업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맡고 있는 더스티 존슨 의원 측에서는요, 상원이 휴회 전에 통과시키면 양원의 협의회를 거치지 않으면서 신속 절차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그래서 남은 일정이 하원 표결 한 번이랑 대통령 서명으로 압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을 처음에 발의한 프렌치 힐 위원장도 같은 태도를 예고했고요.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은 이제 이 법의 병목이 상원 딱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공청회를 다시 보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원은 지금 상원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쪽 도로는 이미 깔아놨다. 그래서 너희는 건너만 오면 된다. 이 통과 1주년 날짜에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열고 있는 공개 보증서인 셈이겠죠.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과 공식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럼 이제 홀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XRP한테 도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XRP는 이미 3월달에 상품 분류 받았잖냐. 소송도 끝났는데 클래리티가 되든 말든 이제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요.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지난 3월달 미국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기관이 공동적인 해석문을 냈었고 그 68쪽짜리 문서에 XRP를 포함한 16개 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가 됐죠. 미국 대형 로펌들 분석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문서의 정체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법이 아니라 해석인 거고 이 규제기관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된 입장문이에요. 그리고 입장문의 약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입장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 법률과는 다르게 이런 행정조치는 미래의 어떤 정부든지 의회 승인 없이 되돌릴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요. 이걸 규제기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SEC의 애킨스 위원장은 자기들이 만든 행정장치를 두고 클래리티법으로 건너가는 다리라고 표현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다리요? 목적지가 아니라 다리. 이 당국조차도 지금 상태를 임시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RP가 달고 있는 상품 이름표는 말씀드리자면 연필로 쓰여 있는 겁니다. 클래리티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이름표를 법전에 잉크로 새기는 일이죠. 한번 법이 되면은 미래에 어떤 SEC가 오더라도 혼자서는 지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16개 명단을 쭉 보면은 연필로 쓴 이름표가 지워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몸으로 겪어본 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XRP라는 거고 2020년 겨울에 소송이 시작되고 몇 년 동안 이 코인은 이름표 하나 때문에 미국 주요 거래소에서 지워졌던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번 잉크의 가치가 가장 큰 자산도 XRP입니다. 여기에 달력을 겹쳐보면요. 오늘 밤 무대가 왜 하필 페더럴 홀인지까지도 설명이 돼요. 8월 초에 휴회를 놓치게 된다. 11월 중간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연말에 짧은 회기가 한 번 남긴 했지만 2027년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법안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 미뤄온 루미스 상원의원이 2030년 전에 디지털자산법을 제대로 만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런 취지로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밤 그 무대 자체가 이 3주일짜리 마지막 창문 앞에서 열고 있는 최후 변론인 셈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전에 정직하게 하나 짚어드려 보자면은 오늘 공청회 자체는 표를 단 한 장도 만들지 못합니다. 표결이 없는 자리니까요. XRP가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 1,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청회가 끝났다고 내일 당장 가격이 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 재료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론전의 마지막 무대고 진짜 관문은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0일이니까 주간에 상원 본회의 상정 소식이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사실상 윤리 조항 절중 하나입니다. 절중안이 나온다. 그럼 휴회 전 표결 강행, 안 나오면 가을 이후로 밀리는 그림이겠죠. 왜 이렇게 보는지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병합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문안 작업은 끝단계란 뜻이고 여기서 남아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정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원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게 되면서 뒷길을 전부 다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원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뒷길을 전부 다 닦아놨습니다. 상원 측에서 넘기만 하면 되는 구조까지 만들어 놓고 무산시키기엔 지금까지 드린 그 공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반대하는 의원들의 요구를 잘 보시면요. 법안을 폐기하라가 아니라 조항을 넣으랍니다. 조건을 거는 반대는 협상이 가능한 종류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표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밤에 공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어떤 수위로 말을 하는지, 상원에서 상정 날짜 공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윤리조항 절충안 보도가 뜨는지, 반대로 다음 주가 다가도록 상정 소식이 없다면은 이번 여름 창문은 닫히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공청회는 미국 의회가 태어난 자리에서 하원 통과 딱 1년이 되는 날에 여는 최후 변론 무대입니다. 하원은 상원만 넘어오면 표결 한 번으로 끝내겠다라고 이미 길을 깔아놨고 그리고 XRP의 상품 이름표를 연필에서 잉크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주 정도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페더럴 홀에서 나올 말들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상원을 움직일 한마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공청회가 끝나는 대로 그 발언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전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일 동안 17개 코인 추천드려가지고 16개 수익봤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죠. 아니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요? 단타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거, 단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진짜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차트 패턴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거시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뉴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줄 아셔야지 비로소 매수해야 될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고요.
또 매도해야 될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이 진짜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수익이 충분히 쌓였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현금 비중을 확보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국에 계좌를 지키면서도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이겠습니다. 실제로 매매된 내역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17개 중에 16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확보한 상태로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하락장 전까지 충분한 수익을 내놓고선 하락장 시작되니까 이제 현금 보유하면서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매수할 거니까요. 특히 가장 마지막 추천 종목이었던 카이트, 이 종목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 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서 비트코인, 리플, 나머지 알트코인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종목이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요, 저희가 추천드린 카이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전량 현금 보유 중에 있는데요. 이게 과연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이트는 애초에 시장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지 간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같은 이 변동성 장세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차트 하나 잘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차트 분석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판단했고,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뉴스가 뭔지 뉴스에 대한 해석과 함께 여기에 알맞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맞물렸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정말로 예술의 경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과 판단,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만 지금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인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열려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랑 평생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